서울 외곽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한 새벽이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에서 벗어난 작은 골목으로 급히 달리고 있었다. 호출은 평범했다. 노인 혼자 거주 중인 주택에서 의식불명 환자 발생. 그러나 그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구급차 앞에 경찰견 한 마리가 웅크리지도 않고 차량 진행 방향에 정확히 누워 있었다. 사이렌 소리에도 경적에도 심지어 구급대원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을 때조차 꼼짝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저리 안 가? 왜 저러는 거지? 훈련된 개 같은데. 조수석에 앉은 박구호 대원은 눈을 좁히며 개의 목줄을 확인했다. 확실히 경찰 마크가 새겨진 공식 경찰견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근처에는 경찰관도 없었고 출동 기록도 없었다. 이상했다. 시간 없어. 사람 살려야 해. 운전대에 있던 김대현 팀장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경찰견이 천천히 일어섰다. 잠깐 구급차를 바라보더니 짧게 짚고는 골목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걸음 가다 다시 뒤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건가?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지만 오래 생각할 틈은 없었다. 저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구호대원이 재빠르게 응급장비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팀장도 뒤따라 나섰다. 좋아. 이거 끝나면 보고서 쓰는 건 내가 해. 그들은 경찰견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걔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방향을 안내하며 빠르게 달렸다.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GPS에 표시된 주소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우리가 가려던 집은 저쪽인데. 그래도 느낌이 이상하게 안 좋아. 따라가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견이 낡은 창고 앞에 멈췄다. 낙후된 건물, 깨진 창문, 떨어진 간판.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순간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계세요? 박대원이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김 팀장이 과감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어두운 방 안에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입에 천을 물고 묶여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엔 깨진 주사기, 약물, 그리고 경찰 무전기. 이게 뭐지? 그 순간 박대원의 손에서 응급 가방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다 기절한 것이다. 박대원. 김 팀장이 허둥지둥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묶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 남자, 낯이 익었다. 설마 저 사람 실종된 경찰관? 김대현 팀장은 숨을 삼켰다. 맞아, 이 사람 2개월 전에 실종된 강형사야. TV에서 관할서 내부 게시판에서 수도 없이 본 얼굴. 그는 분명 살아 있었지만 왜 이런 곳에, 왜 묶여 있었던 걸까? 김 팀장은 망설임 없이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119 응급구조팀, 긴급 요청, 실종 경찰관 발견, 중상자 2명 확인. 위치는? 그 순간 경찰견이 다시 짖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뭔가를 막으려는 듯 울부짖는 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김 팀장은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보았다. 그때였다. 천장에서 덜컹 소리가 나더니 녹슨 철제문이 갑자기 닫혔다. 쾅! 뭐야? 문이? 그는 달려가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감금된 것이었다. 잠시 후 경찰견이 어둠 속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손전등을 들어 비추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창고 구석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말없이 눈빛이 섬찟할 만큼 차가웠다. 넌 누구야? 이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면 스프레이. 김 팀장은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안 돼. 그러나 그 순간 경찰견이 날아오르듯 달려들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고 스프레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형사도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김태연 맞지? 예, 형사님 괜찮으세요? 강형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약물 밀매 은신처야. 난 잠입 수사 중이었다가 발각됐어. 이게 누리야. 나랑 한 팀이었지. 날 찾은 거야. 그 순간 박대원이 신음하며 깨어났다. 내가 내가 뭘 본 거지? 김 팀장이 그를 부축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나가야 돼. 그러자 경찰견 누리가 구석을 향해 다시 짖기 시작했다. 그곳엔 오래된 장롱이 하나 있었다. 거기 뭐 있어? 김 팀장이 열어보자 그 안엔 CCTV 본체와 녹화된 하드디스크. 이거면 모든 증거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징, 징, 드론.
누군가 밖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밖에 드론이 있어. 김대현 팀장은 손전등 불빛을 끄고 몸을 낮췄다. 창문 틈으로 본 드론은 천천히 회전하며 건물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누가 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강영사는 이를 악물었다. 저놈들 아직 여기 있어. 약물 조직, 내가 잠입하기 전보다 더 커졌어. 이젠 기술도 동원해. 일단 빠져나가야 해요. 김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있었다. 문이 잠겼고 바깥은 감시 중. 그 순간 경찰견 누리가 무언가를 기억한 듯 벽 쪽으로 뛰어갔다. 구석진 벽을 앞발로 긁기 시작하더니 낡은 장판 밑에 있는 철판을 드러냈다. 비상구? 강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몰랐던 곳이야. 얘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김 팀장은 경찰견을 쓰다듬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자, 들어가자. 철판 밑엔 좁고 어두운 터널이 있었다. 한 명씩 기어 들어가야 할 정도로 비좁았다. 강영사, 김 팀장, 박대원, 그리고 누리까지 네 생명체가 숨죽이며 터널을 기어갔다. 이 터널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대충은 근처 버려진 하수도 구역일 거야. 탈출할 수 있어. 터널을 빠져나오자 낡은 하수도 공간이 펼쳐졌다. 냄새는 역하였지만 자유의 냄새였다. 하지만 그때 띠링, 띠링 박대원의 무전기가 울렸다. 여기 구조대 4조, 무슨 일이야? 위치를 알 수 없어. 응답하라. 김 팀장은 망설이다 응답했다. 여기 구조대 1조, 작전 중 긴급 상황 발생. 현재 인질 구조 완료, 밀매 조직의 활동 증거 확보. 위치는 구 하수 처리장 부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수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벌써 숨자. 네 명은 폐파이프 뒤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랜턴 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들리는 낯선 목소리. 그 자식들 여기로 빠져나온 것 같아. 하드디스크만 못 가져가게 해. 증거는 절대 안 돼. 김 팀장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하드를 꺼냈다. 이거 들키면 우린 끝이야. 하지만 그는 누리에게 하드를 감싸준 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리야, 경찰청까지 가. 너라면 할 수 있어. 누리는 김 팀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작게 짖었다. 그리곤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랜턴 불빛이 그들 쪽을 향했다. 거기 누구야? 누리는 하수도 통로를 가로질러 달렸다. 발밑의 물은 차고 미끄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김 팀장이 준 하드디스크를 무사히 경찰청으로 전달하는 것. 그 시각 폐하수 처리장 안에서는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냥 내보낼 수 없지. 괴한 중 하나가 칼을 꺼내 들었다. 저 경찰견 녀석이 뭔가 가지고 튀었어. 유합 미행 붙여 안 되면 도로에 던져서라도 막아. 누리는 지하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버려진 철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쫓는 검은 오토바이 한 대. 놈들이 벌써 쫓아왔어. 누리는 길을 꺾고 다시 도심 방향으로 들어섰다.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며 달리는 개를 보며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저게 뭐야? 구조견인가? 등에 뭔가 장비가 달려 있어. 한편 김 팀장과 강형사 일행은 여전히 폐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 놈들이 철수 안 해요. 우리 움직이는 거 기다리는 듯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하나 남은 카드가 있어. 김 팀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무선 송신기를 꺼냈다. 이건 경찰 본부 긴급 코드. 단 한 번만 쓸 수 있어. 그는 버튼을 눌렀다. 지직. 이곳은 1조. 긴급 요청. 인질 확보. 조직은 무장 상태. 경찰견 누리가 증거를 지니고 본청으로 향하는 중. 즉시 백업 바람. 도심에 진입한 누리는 갑자기 멈춰섰다. 왜냐하면 앞에서 초등학교 하굣길이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뒤에서는 오토바이 소리. 누리는 본능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입에 물고 도로 옆 풀숲 속으로 숨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토바이는 아이들을 피해 급제동하며 전복되었다. 운전자는 욕설을 퍼붓더니 바로 일어나 누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저 사람 수상해요. 아이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인근에 있던 택시기사가 다가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남자는 말을 얼버무리다 결국 뛰기 시작했고 그 장면은 아이 중 한 명이 라이브 방송 중이던 핸드폰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었다. 누리는 틈을 타 건물 틈으로 숨어들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점점 경찰청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바로 그 앞 또 다른 검은 밴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리는 숨을 골랐다. 눈앞에는 경찰청이 있었지만 그 앞에 멈춰선 검은 밴이 모든 것을 막고 있었다.
도망칠 길도 돌아갈 길도 없었다. 그러나 누리는 멈추지 않았다. 컴! 경고의 짖음과 함께 그는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벤의 문이 열리며 마취총을 든 남자가 튀어나왔다. 멈춰, 이놈! 누리는 총알을 피하듯 몸을 낮춰 날았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그 틈을 타 누리는 다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경찰청 정보분석실. 이거 생방송 중인 영상입니다. 분석 요원 하나가 화면을 돌렸다. 초등학생이 찍은 영상인데 누리가 쫓기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마약 사건이 아니야. 청장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전국 수배령 내려. 검은 뺑과 그 오토바이, 누리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추적해. 그 시각, 경찰 내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무전기를 꺼내 말했다. 코드명 블랙도그, 대상이 경찰청 방향으로 접근 중이다. 플랜 B로 전환하라. 그는 웃으며 무전기를 끄고는 아무렇지 않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정보국 소속 고위 간부였다. 거리 반대편에서 누리는 도시철로를 가로지르며 공사 중인 도로 옆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경찰청 정문은 위험하다. 지하 주차장 쪽 출입문. 거기엔 감시가 덜하다. 그가 훈련받던 시절부터 비상 루트로 쓰였던 통로. 하지만 바로 그 출입문 앞에는 또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무전기를 조정하고 있었다. 비상 루트 접근 확인, 강제 차단 시작. 누리는 멈췄다. 그리고 한번 천천히 주변을 돌아봤다. 그의 눈은 공사장 한편의 이동 엘리베이터에 멈췄다. 그 순간 추격자들이 뒤에서 소리쳤다. 멈춰! 잡아! 누리는 생각보다 먼저 몸을 던져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다. 작동 버튼을 입으로 눌러 엘리베이터는 급상승했다. 도심 한복판, 수십 층짜리 건설 중인 빌딩. 누리는 그 꼭대기에서 뛰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를 가로지르며 경찰청 옥상으로 하늘을 날듯이. 그때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드론이 그를 인식했다. 목표물 확인, 자동 접수 시스템 가동. 드론이 발사한 인식칩이 누리의 몸에 닿았다. 그 순간 경찰청 시스템은 자동으로 긴급문을 개방했다. 누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 안으로 뛰어들었고 직접 하드디스크를 본청 서버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그 아이가 해냈군. 누리가 하드디스크를 본청 서버 앞에 놓자 시스템은 자동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눈앞은 흐려졌다. 피로와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으면서도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다. 하드디스크 전달 완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모두 잃었다. 그러나 그 순간 누리 잘했어. 김 팀장이 다가오며 그를 일으켰다. 우린 이걸로 큰일이 해결될 거야. 고생 많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동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누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내 감춰왔던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리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본청의 회의실. 본청의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하드디스크와 여러 개의 서류가 널브러져 있었다. 청장과 여러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마약 밀매 사건이 아니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국제적인 스캔들이 담겨 있다. 청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 내부와 외국 정보기관이 얽혀 있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증거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테이블 위에서 누군가의 손이 서서히 하드디스크를 밀어내며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청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 정부까지 흔들릴 수 있어. 그의 말에 몇몇 간부들은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한 간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이건 우리한테만 남은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큰 판돈이죠. 서브 회의실에서 김 팀장은 회의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개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 그는 누리에게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다. 누리, 사실 이 사건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야. 본청 내부에도 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을 수 있어. 누리는 그 말을 듣고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이 결국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청에 숨겨진 방 어디선가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뒤집으며 비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 하드디스크를 손에 넣은 순간 이 모든 것이 변할 거야.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그가 서류를 다시 뒤적거리던 순간 그의 손끝에 깃든 검은색 펜이 눈에 띄었다. 비밀스러운 코드가 적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무겁게 변했다. 이제 우리가 치게 될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누리와 김 팀장 누리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김 팀장에게 물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김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리,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이 훨씬 위험해. 본청 내에서 우리가 몰랐던 큰 배후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끝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누리는 강한 눈빛으로 김 팀장을 바라보았다. 김 팀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지.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김 팀장이 전화를 받자 그의 얼굴은 곧바로 하얗게 변했다. 무슨 일이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으며 눈앞에서 흐려진 것을 겨우 정리하려 했다. 누리, 우리가 예상했던 배후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정보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거야. 누리는 김 팀장의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그 정보를 공개하면 정말 끝장나겠죠? 누리는 물었다. 김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만약 그 정보를 세상에 드러내면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이 직접 우리를 추적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야. 누리는 짜릿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결국 다 끝장나는 거죠?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배신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 누리는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단지 마약 밀매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 마치 그들에게 어떤 비밀 조직이 있는 듯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그늘은 상상 이상이었다. 본청의 회의실. 본청의 회의실에서는 각 간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건 단지 우리의 경찰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청장이 말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의 말에 모든 간부들은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간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고 손에는 작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저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엔 모든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간부는 파일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바로 우리가 추적하던 배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청장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배신자? 그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사무실 밖? 사무실 밖? 누리와 김 팀장 누리는 이제 모든 것이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김 팀장 도대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요? 김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배신자를 알아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누리는 그의 말을 듣고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들이 우리를 몰래 조종하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커졌다. 김 팀장의 말처럼 누군가가 반드시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을 수 있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나다. 그러나 그때 갑작스러운 뉴스가 본청에 도달했다. 배신자는 바로 본청의 내부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청장 직속 부하였다. 하늘을 찌를 듯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본청 내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었던 인물. 누리와 김 팀장은 고개를 맞대고 충격을 받았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야. 누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팀장은 조용히 일어나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이제 이 사건을 끝내려면 그 배신자를 잡아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거야. 누리와 김 팀장의 선택, 우리가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누리는 다시 물었다. 김 팀장은 조금 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야 한다. 누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겠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김 팀장은 잠시 누리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예고편, 배신자의 정체가 밝혀지며 새로운 위험이 다가옵니다. 누리와 김 팀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 또 다른 음모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계속되는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누리,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배신자는 본청의 한 고위 간부야.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뒤흔들려는 자야. 누리는 김 팀장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믿었던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사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력이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어. 누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의심을 숨겨왔다.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누리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김 팀장은 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정보도 많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배신자의 자취. 누리와 김 팀장은 배신자가 있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본청의 고위층이 자주 모이는 회의실이었다. 그곳에 들어서기 전에 김 팀장은 다시 한번 말했다. 누리, 이곳은 그가 자주 오는 곳이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회의실은 다수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야. 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무엇이든지. 회의실 문을 열자 그곳에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누리와 김 팀장이 들어서자 그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본청의 부청장이었다. 너희들이 여기 왜 온 거지? 부청장은 물었다. 김 팀장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줘. 부청장은 잠시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의 말에 누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배후는 누구죠? 부청장은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철함을 쳐다보았다. 이 사건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 김 팀장은 부청장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진실? 그 말은 우리가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인가? 부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누리와 김 팀장은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었다. 그럼 진짜 배우는 누구죠? 누리가 다시 묻자 부청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너희가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진짜 배우일 수 있다. 누리와 김 팀장은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가, 김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진짜 배후라면 우리는 바로 그를 잡아야 한다.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다. 그때 부청장은 일어나며 말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 누리는 얼른 물었다. 더 가까운 곳? 부청장은 입을 열지 않다가 그제야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누군가가 그를 숨기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 누리와 김 팀장은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가 진짜 배후인지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김 팀장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배신자가 누구든 그를 잡아야 한다. 배신자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며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가 밝혀집니다. 누리와 김 팀장이 그를 잡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며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음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집니다. 누리와 김 팀장은 부청장의 말을 되새기며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죠? 누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김 팀장에게 물었다. 그건 우리가 알게 된 정보에서 결정인 단서를 찾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찾아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김 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부청장의 말에 따라 본청 내부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먼저 고위 간부들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다. 누리는 경찰청의 비밀 문서 예상치 못한 정보들을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경찰 내부의 주요 인물들이 외부 세력과의 연루를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우리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쥔 거야. 누리는 조심스레 말했다. 배후의 그림자 누리가 찾은 문서는 고위 간부들의 회의록이었다. 그 회의록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경찰청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특정 사건들을 조작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청장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김 팀장, 이건 부청장이 다루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청의 내부 인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리는 말문을 열었다. 김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부청장도 한때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우리는 그를 진짜로 조사해야 할 때가 왔다. 누리와 김 팀장은 부청장이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와의 면담을 시도했다. 부청장이 다루는 사건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상으로 민감한 문제야. 김 팀장은 진지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부청장을 찾기 위해 본청 내부로 들어갔다. 그때 갑작스럽게 부청장의 전화가 울렸다. 김 팀장이 전화를 받자 목소리 속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다. 그가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전격적인 대면 그날 밤 누리와 김 팀장은 부청장을 비밀 회의실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부청장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내가 찾고 있는 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조사해도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없다. 부청장은 누리와 김 팀장을 향해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희가 밝혀낼 수 있는 진실은 그저 하나의 퍼즐일 뿐이다. 진짜 배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누리와 김 팀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이 찾고 있던 사람은 진짜 배후가 아니라 그 배후를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청장,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은 누구죠? 누리는 급하게 물었다. 부청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침묵 속에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다. 경찰청 내부의 큰 그림 부청장의 말은 누리와 김 팀장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배후가 본청 내부의 인물이라면 그가 숨겨놓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배후를 추적하는 거야. 하지만 그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을 거란 걸 명심하자. 김 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리 역시 다짐을 하며 대답했다. 네, 김 팀장.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예고편 부청장의 말을 통해 점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며 그들의 수사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든다.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기 전 두 사람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제 배후를 쫓는 추격전이 시작되며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다가온다. 누리와 김 팀장은 이제 배후를 쫓는 마지막 추격을 시작했다. 그들이 찾고 있던 인물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청 내에서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경찰청 내부의 고위 인물이야. 그는 우리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
김 팀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누리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이번 사건이 그저 한 사건을 넘어선 더 큰 음모임을 실감했다. 모든 단서가 이어지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누리와 김 팀장은 다시 부청장의 행동에 주목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고백한 후에도 여전히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이제 그를 추적해야 해. 그는 우리 안에 있지만 그를 끝까지 따라가면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누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청장의 숨겨진 동기를 파헤쳐 나갔다. 그가 경찰청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발견 누리와 김 팀장이 발견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부청장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증거들이 드러났다. 바로 그가 비밀리에 경찰청의 자산을 거래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조작한 증거였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이렇게까지 큰 일을 벌였다는 거야? 누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팀장은 그제야 조용히 한마디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어. 그가 배후에서 벌인 모든 일이 드러났으니까. 마지막 대면 두 사람은 결국 부청장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그의 속내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가 억지로 숨기려 했던 모든 사실을 공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청장,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왔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다. 누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부청장은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희들이 뭘 알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어. 하지만 그 순간 부청장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다. 너희가 진짜로 궁금한 건 그거야. 내가 모든 걸 계획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을까? 그 답은 너희가 찾지 못할 곳에 있다. 진실의 전개 부청장의 말을 듣고 누리와 김 팀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쫓아온 진실이 더 큰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그가 말한 숨겨진 사실을 다시 추적해야 했다. 우리의 추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 팀장은 결연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 해결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내부를 파헤치는 진정한 탐정이 되어 있었다. 결국 누리와 김 팀장은 부청장의 범죄를 모두 세상에 폭로할 수 있었다. 그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경찰청 내의 음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부청장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드러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걸. 누리는 김 팀장을 보며 말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가 다시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갈 일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됐다. 마지막 교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해결이 아니었다. 누리와 김 팀장은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통해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바로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로써 사둔 슈라 이로써는 눈개 경고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힘든 싸움과 정의의 승리 그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